EJ 브레인 이 작가입니다.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 이 박사입니다. 안 해본 게 없는 개인 사업자 세작입니다. 이 박사 이 작가 EJ 시작하겠습니다. 이 박사 이 작가 EJ 경구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 시간인데 뭐 새롭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새 기분 새 마음으로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다 새로 보는 분들이에요. 네. 자, 1부에서 독립운동 그 어떤 상해 임정의 독립운동까지 다뤘습니다. 이봉창 열사 또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일부 때 얘기했지만 중국의 장제스와 국민당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중국 국민당과 장제스는 임정 필요 없는 하찮은 존재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뭐 그래서 그랬었죠. 중국의 몇 백만 군인도 못한 거를 조선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실천해서 뭔가를 만들어 오니까 일단은 임정이 제일 딸리는 게 돈이잖아요. 돈부터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금난에서 임정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장제스가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니까 이 새끼 이거. 얼마나 슈킹을 많이 깠는데. 슈킹을 이게 다 이거 저 중국 국민들 돈이지 뭐 지 돈이겠어? 슈킹 엄청나게 깠는데 이래서 우리는 좋아졌어요. 왜냐면 약살한테도 엄청난 지원을 했거든. 네. 약살한테 지원하고 또 김관대 지원하고 이랬다. 역시 스폰서가 있어야 돼.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백범이 이 두 사람의 배우가 자신이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는 김구의 목에 현상금 60만 원을 걸었는데 쌀 한 가마니 가격이 2원, 교사 월급이 20원이었습니다. 20만 원이 아니고 20원. 네. 그러면은 이게 몇 배가 되는 계산을 해봐. 네. 쌀 한 가마니가 2원. 요즘 80kg짜리 쌀 한 가마니 한 20만 원 하나? 비싼 거, 그죠? 20만 원 하지. 그러면 공이 예, 공이 5개. 예. 5개에 60만 원에 또 있으니까 10개가 붙어야 되나? 그렇게 되죠. 일시, 백, 천, 마시면 천만 원. 그 이루기. 하여튼 많은 돈이야. 엄청난 돈이다. 업은 일단 넘어가요. 제가 알기로 거의 빌리언 빌리언이면 10억인가 100억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하여간 억대입니다. 예. 아니야 한 몇백억 대, 1000억대까지 모르고 한 600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하여튼 엄청난 돈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거죠. 이후에 일제의 추격을 피해서 백범 선생이 상해를 탈출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해보라는 여자 뱃사공을 만납니다. 아까 전에 결혼 안 했다 그랬는데 아이 나 이런 거야. 에이. 그리고 5년 동안 함께 생활합니다. 뭘 야야. 뭘 야니 너는 거기다 대고. 아이씨. 백범일지 기록에 따르면은 5년이나 가깝게 나를 광동인으로 알고 섬겨왔고 나와는 부부 비슷한 관계도 부지중에 생겨서 부부 비슷한 관계는 뭐야? 요즘 말로 하면 사실혼이지 뭐. 실로 내게 대한 공로란 적지 아니한데 다시 만날 기약이 있을 줄 알고 노자 이외의 돈이라도 넉넉하게 못 준 게 유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 뱃사공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도망 다닐 때입니다. 이때 도망 다닐 때인데 이렇게 만나서 그 선상생활도 하고 오래 있었어요. 뭐 경찰이 추적해 오면은 뭐 중국말 쓰면서 나 뭐 조선 사람 아니다. 원시 중국어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헤어질 때 곧 만날 줄 알고 그러니까 뭐 차비 정도는 조금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한국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백범일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얘기죠. 백범일지. 있을 때 잘하지 말이야. 에이 참.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장제스와 중앙군사학교, 낙양분교, 한인특별반을 설치해서 이후에 임정이 약화되고요. 그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독립단체가 중국에 세워집니다. 여러 단체가. 그래서 장제스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로 합치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 약산 특집에 나온 예. 거예요. 근데 김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임정 중심이에요, 무조건. 지속적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을 했는데 그 해체를 요구했는데 김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면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그 민족주의 계열의 3당 통합 문제를 의논하는 중에 조선혁명당 간부 출신인 이은환의 총탄에 피탄되어 사경을 헤매고 살아납니다. 이거 말이죠. 진짜 죽을 뻔했어. 총에 맞아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고 당시에 그냥 방치했었거든요. 의사도 뒤늦게 오고 거의 죽는 건데 기가 막히게 살아났어.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살아났는데 말이야. 나중에 참 안두희의 손에 죽었어. 진짜. 그거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예, 1940년부터 임시정부 주석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통수권자는 백범 선생이고 총사령관의 이청천 장군, 참모장의 이범석 장군이었습니다. 약산의 조선의용대와 다른 점은 광복군은 우리 독자 부대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약산의 조선의용대는 중국인 부대 밑에 있었지. 그래서 중국인 부대 밑에 들어가서 선전활동 같은 거 하고 막 그렇죠.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강복군은 우리 조선의 독립국만 그대로 그렇죠. 독자적인 부대였죠.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죠. 이 공습이 있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대일본 선전포고를 합니다. 국가전을 하는 거죠. 국가, 대항.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듬해에는 약산의 조선의용대를 광복군에 편입시키죠. 이전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미국 OSS와 합동훈련을 하면서 광복군이 한반도로 진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운이 없었던지 아니면 작전상의 문제였던지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일본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옛날에 김성진이 불렀는데. 달빛가족. 내 초등학교 별명이 김성진이었는데 닮았나? 너는 김성진을 안다는 것 자체가 늙었다는 얘기야. 아유. 김승진, 문성근, 그다음에 요즘은 그 룰라 이상민? 아무나 막 갖다 붙이는구만. 하여튼 너무 좋아한다.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생각보다 일찍 항복합니다. 조선 진공 계획을 세우던 그 김구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가고 맙니다. 제일 억울했죠, 이거를. 예. 이게 정말 원통한 순간이죠. 이것 때문에 외세에 의해서 독립을 한 거죠. 우리 김구 말대로 정말 우리 부대가 이 헬기 부대, 낙하산 부대가 딱 가서 일본을 이겼으면은 우리가 그 분단도 안 됐을 거고 말이야. 그런데 외세의 힘에 의해서 광복이 됐기 때문에 결국 분단까지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원통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승전국이 돼야지 그 권한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지. 그렇죠. 1945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귀국합니다. 그런데 미군정은 임정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임정의 수령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합니다. 이승만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이승만은 들어올 때 굉장한 환영, 열렬한 환영을 받고. 이 박사님 막 그러고 그랬는데 이 박사님. 나는 아니야. 그렇게 들어왔고 백범은 되게 조용하게 뭐 트럭 한 대, 육공 트럭 한 대 보내줘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백범보다 더 환영 못 받은 사람은 약산이었고 들어오지도 몰랐고. 그렇게 돼요. 이게 어떤 미국의 임정을 무시했던 행동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미 싶은데. 이승만하고 다 이게 짱을 쳐놔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한 거예요. 조선일보가 1945년 11월 23일 복간이 됩니다. 복간이 되는데 김구가 말이야. 이 바쁜 와중에도 조선일보의 복간을 축하하는 축하효를 작성하여서 조선일보가 헌정합니다. 복한 축하효의 내용은 유지사 사경성 뜻이 있으면 끝내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야. 백범 선생이 조선일보를 위해서 너 새끼들 그러면 안 돼. 10만 원짜리 화폐에 백범 넣으면 안 된다고 그 지랄 하고 있고 말이야. 에이씨 나쁜 놈의 새끼들. 사람이 말이야 의리가 없어. 자, 1945년 11월입니다. 모스코바 3상회의가 있었죠. 이때 신탁 통치가 결의됩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 27일에 공동성명이 발표되는데 그 내용이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정부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신탁안을 결정하는데 그것은 최고 5년으로 한다 였습니다. 이건 뭐냐? 선 임정 수립 후 신탁안.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3상의 결정은 임정을 먼저 수립하고 인정한 거예요. 임정을. 그 다음에 신탁 안 되는데 오보. 밖에 들어온 거. 20조선 동아이 오보를 해가지고 뭐라고 됐어?
선신탁 후 임정수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반탁운동, 참탁운동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잘못된 보도 하나 때문에. 조중동이 만든 거예요. 아, 똥딱을도 못 써먹고, 에이씨. 자, 12월 29일 경교장에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가 모여서 신탁 통치 반대를 역설합니다. 이때 김구 선생은 울면서 신탁 통치만은 안 된다고 읍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송진우는 신중론을 들어서 반대했죠. 반대한 게 아니고 신중론.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백이사 특집에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그날 새벽까지 김구 선생하고 논쟁을 벌였죠. 예, 송진우하고 맞섰죠. 그리고 송진우는 집에 돌아가다가 한현우에게 집에 암살당하죠. 돌아가다가 아니고 집에 돌아가서 예. 그 집에서 저번에 자다가 그 백이사 특집 네. 그 새벽에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처음에 그 친척한테 쏘고 그다음에 네가 누구냐? 내가 송진우다. 쏘는 거죠. 송진우가 왜 그럼 이렇게 백범한테 맞섰냐면 사실 백범이요 이 반탁을 왜 이렇게 강하게 했냐면 임정 중심으로 해서 단독 정부를 꾸리려고 그랬다고. 임정 중심으로. 그런데 그거를 하지가 가만히 보고 있겠나? 어? 그러니까 송진우가 그래봤자 하지한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한 거고 그다음 신중현을 편 거고 이러니 송진우를 죽인 게 백범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음모론이. 당시에 하지도 송진우 암살 배후에 김구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946년 1월에 김구를 불러서 반탁운동 중지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는 김구에게 다시 한번 나를 기만하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김구 선생이 그래 내가 오늘 여기서 죽겠다 뭐 이랬다고. 예. 똥배짱 아주. 김구 선생의 경호원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전부 뺐습니다. 하지가. 이걸 뭐라 그러지? 군대 용어로? 무장해제. 아 그래. 군대에서 무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 1947년 12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독수가 암살당합니다. 그런데 이 장독수도 누가 죽였다? 김구가 죽였다라는 오해를 모르지 뭐 오해인지 진짜인지 뭐 어쨌든. 근데 미군정은 장독수 암살 배후에 백범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법정으로 그를 소환했습니다. 결국은 법정에 세웠어. 이승만도 김구가 배우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구가 이승만한테 야 미국에 이야기해가지고 제발 나를 법정에만 안 서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은 백범이 법정에 섰다. 이때부터 김구와 이승만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이 해줄 리가 있겠어 그거를? 당연히 안 해주지. 나중 남북 협상 이후에 김구와 이승만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김일성 만나러 가겠다는 김구에게 이승만이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스탈린을 만나십시오. 김구는 혁명가는 될 수 있어도 정치가는 못 되고 그저 곡괭이 들고 나가서 부술하면 하겠지만 정치 다독거리는 건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북 협상을 굉장히 순진한 걸로 봤어요. 이승만은. 그렇기 때문에 김구는 정치가가 아니고 혁명가다. 때려 부수고 두드려 패고 뭐 사람 죽일 줄 알았지 정치는 못한다. 이렇게 비판한 거죠. 이 얘기를 그 우리 우파애들이 우파애들이 김구 지금 선생을 하고 가장 비하할 때 쓰는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김구는 정치력이 정치인이 없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구도 이승만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남북 협상이 끝나고 돌아와서 김선이라는 사람한테 이승만에 대한 욕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중국에서 뻣뻣한 빵 한 조각 먹고 며칠 그걸로 끼니 때울 때 이승만 이 사람은 반역자 자금거두러 간다고 미국 간다고 해놓고선 돈커녕 미국 여자 하나 얻어가지고 침대에서 뒹굴고 이제 와서 지가 M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근데 팩트네 이거는. 그죠? 미국 여자만 하고 침대에서 뒹굴진 않았을 테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말이죠. 김구를 대단한 평화주의자, 간디 같은 비폭력의 신하라고 얘기하는데 김구는 무력투쟁의 화신이었다. 대화가 안 되면 죽여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사람입니다. 직구 그냥 무조건 직구. 1922년에는요. 레닌이 200만 루블을 우리 독립운동하라고 줬다고. 근데 이 200만 루블 중 40만 불을 그 환영건 김립이 횡령했어요. 그래서 김구가 환영건 김립에 사살명령을 내립니다. 같은 독립운동 사살명령을 내리고 결국은 김립이 죽었죠. 그리고 임정 초기 멤버였다가 이탈했던 옥감빈이 죽었는데 이거 죽인 것도 김구입니다.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이 있죠. 나중에 회유당해가지고 친일 활동하고 그랬는데 이 안준생의 살해 지시를 내렸어. 이거 백범이 한 거고요. 애국단의 숱한 어떤 그런 활동들, 사람 죽이고 어떤 이런 활동들 다 김구가 시킨 거지 뭐 누가 시켰어. 이승만이 그 혁명가라고 얘기한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송진호나 장덕수 배우에 김구가 있다고 해도
별로 무리는 없을 수도 별로 있습니다. 무리가 없는 거지. 예. 에이 아닐걸 이게 아니고 그럴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 장택상 같은 사람들도 술만 취하면은 김구가 죽였다고 말이죠. 송지효 그런 얘기를 막 증언을 하고 다녔으니까 물론 뭐 장택상의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제 이승만과 김구의 대립을 좀 더 보도록 하죠. 1946년 6월에 이전에 몇 번 방송에서 언급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었습니다. 단독 정부 구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죠. 이후 48년 2월에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읍소함이라는 단독 정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협상에 나섭니다. 이 남북 협상은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많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실익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김구는 민족 분단만은 막아야겠다는 일념하에 김일성을 만난 겁니다. 본인은 일찍이 글을 배우지 못해 무식했고 따라서 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낮에 글자를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고국 분열의 위기를 만두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과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자주의 독립을 전시할 대기를 상소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구가 김일성에게 이용당할지도 모르고 만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당시 일개 대학생들까지 김일성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었는데 김구가 과연 몰랐을까요? 김구의 반대파들은 이때의 김구의 선택을 두고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김구의 정치 스타일이 그대로 나온 것이라고 김구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봅시다. 3.1운동, 독립운동, 현실적인 거였습니까? 현실적인 것만이 정의는 아니죠. 오히려 김구는 단정이 수립되면 언젠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김구 말고 이런 예견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단일 국가로 1000년 이상 살아온 한국인데 후삼국 시대 이후 1200년 만에 분단이 곧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매국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이든 뭐 지랄이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우국 충정으로 갔다. 근데 이걸 가지고 비난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남북 협상을 갔다 오고 1949년 6월 26일 12시 36분 자택인 경교장에서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에게 총격당해서 돌아가십니다. 경교장 지금 어딘지 알아요? 지금 경교장 얘기를 하는데 저기 삼성병원이지. 나쁜 놈의 새끼들. 얘들이 말이야 95년도인가 그 경교장 허물고 새 건물 신축 건물 하려고 했어요. 이 정신없는 것들 아니야 이거. 역사적 의식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경교장 그 전에 경교장 건물을 뭘로 썼냐면 환자복 창고로 썼어요. 백범 선생의 집무실을 이 삼성병원 환자복 창고로 썼다고. 이렇게 생각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최대 어떤 기업이라고 말이지. 이거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은 문화재입니다 이게. 문화재인데 김대중 정부 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결국 노무현 정부 지정이 됐지. 그럼 다 하는 거는 김대중 노무현이야. 아이 새끼들 정신 차려 좀. 아니 역사 교육을 배운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하는데 역사 교육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무슨 사태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복원했는데 복원도 제대로 된 복원이 아니에요 이거. 이 경교장 여기 있으면 이 옆에 양 뒤에 전부 다 지들 병원 신축했잖아. 앞에 주차장 만들고 뭐 하는 짓거리야. 주차장 없애고 옛날 그처럼 이게 정원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아유 진짜. 이 백범의 사망은 친일 청산을 방해하는 친일파들의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1948년 9월에 반민특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들은 김구를 추종하는 소장파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승만은 이 반민특위를 반대했죠. 이승만과 반민특위 간의 알력이 있었던 1949년 2월에 김구는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청소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민특위를 지지합니다. 딱 이때 김구가 암살당한 겁니다. 이게 연속 석상이 있는 거죠. 반민특위 와해시키고 국회 불합치 사건으로 우리 김구를 지지하는 소장파 정치인을 다 빨갱이로 몰아 잡아가두고 그러고 나서 김구를 암살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친일파들의 아주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는 거지. 그러면 왜 그러냐? 암살에 가담했던 관련자들 면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 신성모, 내무부 장관 윤치영. 이 윤치영이 안두희를 감형시켜주고 반민특위법 반대 국민대회를 주관한 인물이었습니다. 서북청년단의 홍종만, 헌병사령관 전봉덕, 부사령관 원영덕, 특무대장 김창룡, 포병사령관 장은상, 육참총장 최병덕, 친일경찰 출신 노덕술, 최훈아, 몽땅 친일파였습니다. 백법 암살에 관련된 새끼들은 전부 친일파이다. 한 사람도 빠트림없이. 이 상황에서 백범의 암살은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고 국회 프락치 사건을 조작해서 소장파 국회의원들의 손발을 묶은 친일 세력들이 친일 청산을 못하게 하려는 최후의 발악이자 그들로 봤을 때는 마지막 활용점정의 사건이었던 거죠. 이 박사 아까 말했던 거 반민특위법 반대 국민대회를 윤치영이가 주관했다 그랬는데 윤치영이는 뒤에서 이걸 봐줬고요. 정말로 주관한 인물은 누구냐면 이종형이야. 이종형 아나? 이 박사가 이러면서 막 연기했던 친일파 있잖아. 아니 내가 됐어 안 해도 돼. 이 박사의 연기력이 빛을 발했던 그 친일파. 그거는 영상을 찍어놓긴 했는데 오픈 안 했어요. 근데 보면 뒤집어집니다. 그건. 운명의 근황을 가봅시다. 백범 선생이 암살당했던 안두희의 증언을 참고로 해서 재구성해봤습니다. 제가. 자, 범행이 있기 하루 전인 1949년 6월 25일 장은산 포병대령이 안두희를 만나서 내일 12시에 김구를 암살하라고 지시합니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나중에 이 장은산 포병대령은 뒤지게 되죠. 마지막 주사위는 안소희가 하는 거 다 알지 않는가? 안소희가 죽갔는지 안 죽갔는지 내일 한번 해봐. 이렇게 지시를 해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암살당한 당일 1949년 6월 26일 오전 10시입니다. 자, 12시에 죽이라 그랬지? 오전 10시에 안두희가 집을 나와요. 집을 나왔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 12시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경교장 근처에 자연장 다방이라고 있어요. 자연장 다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 레지랑 커피 한잔 먹고 있었겠지. 11시가 넘자 다방에 말이야 헌병들이 깔리기 시작하네. 이건 또 뭐야? 왜? 모르지 씨발 내가 어떻게 알아. 헌병들이 쫙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헌병 사령관이 누구였냐? 친일파 전봉덕이었단 말이죠. 전봉덕의 딸이 누군지 알아요? 전혜린이지. 전혜린이 그 유명한 작품이 뭐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단가? 대단한 아주 초 베스트셀러 에세이죠. 이게 전봉덕이 아버지야. 결국은 전혜린도 스스로 자살해서 목숨을 끊었는데 이건 뭐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딸까지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헌병대들이 쫙 깔리고 나서 경교장으로 이제 안두희가 다방에 나와서 경교장을 갑니다. 경교장 앞에 경찰이 사실 지키고 있거든. 그래서 총 있나 이게 볼 거 아니야. 그런데 안두희가 검문을 받지 않았어요. 검문을 받지 않고 2층에 김구의 집무실로 올라갑니다. 자, 헌병도 도와주는 것 같고 헌병 있고 경찰도 경찰 통과하고. 있고. 예. 그때 김구의 방에서는 해방된 역마차라는 그런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요. 해방된 역마차에 태극기를 날리며 누구를 싣고 가는 서울거리냐. 안두희는 백범을 만난 지 1, 2분 만에 그를 저격했습니다. 보자마자 총으로 쐈다는 얘기지. 1, 2분이면요 인사하고 바로 그냥 쏜 거죠. 안두희는 사건이 발발하자마자 마치 사건이 일어날 걸 알고나 있었던 졸라 빨리 달려갔던 헌병들한테 붙잡힙니다. 아까 봤던 그 헌병들 걔들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아니 분일 수 있고. 김구가 죽을 줄 어떻게 알고 저 다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달려왔나? 이거는 뭐냐면은 경찰에 인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경찰에 인계하고 자기들이 조사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헌병대한테 붙잡히는데 다음날 국방부가요 뭐라 그랬냐면 안두희는 한독당 당원으로 김구의 최측근이다. 여러 번 김구와 상봉하여 직접 지도를 받은 자. 당일은 인사차 김구를 만나러 갔다가 논쟁이 벌어져 순간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다음날 국방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건 뭐야? 시나리오 미리 써졌던 거네. 원래 김구랑 친해요 걔. 둘이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더라고. 뒤에 배경이 없다. 단순 치정이다. 이렇게 몰아
붙인 거죠. 욱해서 쏜 거다. 예. 그래서 안두이는 최초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데 3개월 만에 15년형으로 감형되고 4개월 뒤 다시 10년형으로 감형되고 1951년 2월에 단형 면제. 전부 다 면제 처분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1953년 2월 완전 복권이 되죠. 근데 이 군사법은 4일 만에 종결이 됐는데 안두이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 미국 비밀문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에도 불구하고 안두이는 단기간만을 복역하게 될 것이며 영웅으로 부각될 것이다. 자, 미국은 벌써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비밀문서를 썼겠지. 당시 미국 대사 무초입니다. 무초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이승만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승만 달려갔던 그 무초야. 네. 그 무초도 안두이가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복권되기 전에 안두이는 풀려났고요. 군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애국자 안두이를 석방하는 시위가 열렸었죠. 이때 이를 주도한 것이 누구야? 김성주고 그는 나중에 원영덕에 의해 타살됩니다. 끌려가서 지하실에서 김창룡 특집인가 나왔는 것 같은데죠. 가만히 법정에 있는 애를 이승만이가 아니 쟤를 왜 살려두고 있나 해서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그냥 쏴버렸대. 그죠? 암살되기 이틀 전 6월 24일 서울시 경찰국은 오후 4시 1에 비상경계태세를 돌입했습니다. 자, 26일 날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경찰이 비상경계태세를 돌입하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6월 29일 날 준비상경계로 전환했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6월 달에 비상사태를 예상했다는 거죠. 서류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김구 서거 9일 만에 조문을 했어요. 김창룡 죽었을 때는 이 작업바람으로 달려갔던 새끼가 말이야. 9일 만에 조문했고 서울 운동장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결국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유엔 한국위원회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김구와 만나는 걸 반대했으며 김구는 사실상 공산주의자이며 그가 유엔 한의에 등장하면 한국 정부의 안정을 해칠 발언을 할 것이라고 김구를 공산주의로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또 있죠. 헌병대 사령관 장응이었는데 원래는 장응이었는데 장응이 뭐다? 임시정부 개통이고 김구를 종용했다. 그런데 사건이 있고 바로 이승만이가 장응대를 교체시킵니다. 쫓아보내죠. 전봉덕이가 여기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은 그 김구 암살에 어떻게 생각하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암살 2주 뒤에 주한미 대사관은 국무부에 다음과 같은 3급 비밀문서를 발송을 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주중 한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김구는 6월 26일 오후 12시 20분 한국 장교가 미제 권총으로 쏜 4발의 총격을 맞고 사망했는데 애국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무명의 일본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면서 부분적으로 획득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월 9일날 주한 미대사 무초는 안두이 재판 관련 보고서를 국무부에 송부를 합니다. 김구는 암살자의 생을 살았으며 암살자의 앞잡이들과 친구들로 스스로를 에워쌌으며 모든 죽음 가운데 그가 가장 잘 이해하던 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 한국인 가운데 명성과 권위에서 이승만과 버금가는 인물이었으며 지난날 그의 야망이 좌절된 데에는 매우 격분을 했을 것이다. 그의 성격상 권력을 되찾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활용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기질적으로라도 그가 자익이 아니라 극우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남한에서 야망이 좌절된 사실은 그로 하여금 불장난을 할 유혹을 갖게 만들었다. 상급 비밀문서 2가지를 보냈는데 여기 봐요. 김구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게 썼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어. 누가 무초 이 미국 대사 개새끼가 칼로 흥하자는 칼로 망한다 이러면서 대단히 안 좋게 썼는데 아까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졌지? 네. 무초가 그 자리에 있었어. 단상에 일본인들하고 같이 있던 새끼야 이거. 그러니까 이따구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새끼야 이거. 그 새끼 나쁜 새끼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김구를 야망가로 평가를 했네요. 야망가야 야만가야. 야망. 이런 내용도 나와요. 보고서에 재판당의 안두의 유죄가 확정이 되지만 사실상 승리한 것이며 육군이 그날 저녁에 안두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승리 자치권을 마련을 해주었다라고 썼습니다. 아니 육군이 왜 그 안두의 승리 자축이 뭘 승리야 이게? 이거 말이죠. 이승만 특집에서 한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육군 얘기 나왔죠. 당시 육참 총장이 누구냐면 최병덕이야. 최병덕이 육참 총장이었는데 홍영기 검찰과장을 찾아갑니다. 홍영기 검찰과장을 찾아서 뭐라 그랬냐면 홍소령 그 안두이 얼마 구형할 건가? 살인자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사형은 너무 심해. 내 생각 같아선 10년 구형하는 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10년만 구형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르지 나야. 아니 신용 구형해. 그래 뭐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야 10년만 구형해 이렇게 우리 이승만 특집에 나왔었던 건데 네. 아니 그 육군이 이지랄 하니까 이렇게 뭐야 자축 파티 이런 것도 열고 그런 겁니다. 아주 이게 안두희 사진을 안두희 죽기 얼마 전에 아마 이게 이 김구 묘소 앞에 가서 생쇼하는 거지. 악의 눈물인지 뭔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안두희가 이렇게 맨날 이 증언을 번복했는데 제가 봤을 땐 증언을 번복한 게 아니고 그냥 몰랐을 것 같아. 시켜서 한 거지 뭐 알아? 육군 소위가 뭘 알아? 그냥 야 너 이거 하면 네 인생 보장돼 이렇게 하니까 그랬지 않았어. 나중에 안두희는 그래서 그 군납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최고 가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은 미국 보내고. 자 한국준 971 CRC 파견대에서 근무했던 파넬 소령이요. 나중 CRC 사령부가 1994년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후에는 김구는 이승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보편적인 정서에 따르면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자마자 이승만이 김구를 암살했다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CRC 방첩 때는 가장 높은 첩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뭐라 그랬어? 김구를 암살했다, 이승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승만 편에서 언급했었습니다만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이 정황 증거로서는 100%입니다. 이거 이승만이 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적 지도자. 왜 그랬냐면은 김구 선생은 단정할 때 참여를 안 했죠. 참여를 안 하는데 그 다음 선거는 참여를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승만이가 김구랑 해갖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택도 없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김구만 제거하면 이 라이벌 김구만 제거하면 자기가 평생을 대통령직 해먹고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었다고 판단해서 김구를 이렇게 암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부에서는 이렇게 김구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점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이승만의 범행이 아닐까 싶고요. 이거는 뭐 각자가 판단하겠지만은 저는 뭐 믿습니다. 이승만이 시켰다고 믿고. 뭔가 뉘앙스가 이상한데요? 요즘에 왜냐면은 저기 백년전쟁 때 말이죠. 거기 이승만 유족들이 직계도 아니면서 씨발만 유족이라 그래. 하여튼 유족들이 고발을 했어요. 백년전쟁. 아 유족이 있어? 있어 양자 뭐 이렇게 직계도 아니고. 나 그때 쫄았던 거 기억 안 나.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날 하라니까 날 좀 해줘 날.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저는 이승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 오늘 어때요 김구 특집? 역시 김구에 대해서 우리는 김구라는 이름은 많이 알지만 그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백범 김구 선생은 너무나 강직하게 나라를 사랑했고 그래서 해방을 위해 몸으로 뛰었고 분단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김구를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 교육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정규 교육 과정에서 그래도 역사를 꽤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김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역사 교육이 없어진다면은 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나가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참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김구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미국의 평가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평가의 진위 여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백범 선생을 요새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친미죠. 미국에서는 백범 선생을 과격분자라고 보고 있죠. 미국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친일 했던 사람이 친미로 간 거지. 이게 기회주의자들의 형태고. 자, 세작은 일단 공감 가는 건 이승만이 정말 나쁜 놈이다 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고발당하면 어쩔 수 없고 또한 느끼는 거는 한국의 근현대사 중에서 가장 뒤틀어진 지점이 바로 여기다. 여기서부터 그 잘못된 역사들이 반복되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지금도 골방에 살고 있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졌다고 해서 그 청산 못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 포기하고 그럴 게 아니라 알아내야죠. 알아내서 지금의 역사가 잘못되고 있는 거를 후세들에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은 좀 더 좋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범이 아까 우리 우파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범이 정치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백범이 정치력이 없다고 뭐 혁명가, 투쟁가, 선동가 이렇게 했는데 백범은 그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백범이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쓴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의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교육 안배이다.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는 얘기입니까 이거. 사상의 자유, 그죠? 정치 양식의 건립, 국민교육, 문화에 대한 힘 강조했던 거고, 모방하지 말고 창조적인, 창조 나왔네. 아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백범 선생이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네들도 나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1940년대 벌써 창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창조를 하나? 아이고 미국 참. 가서 또 새로운 거 창조했죠 지금. 성폭행을 창조했나? 그랩. 윤 선생 영어 교수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저는 뭐 오늘 저의 마무리 멘트를 생략하고 감히 제가 김구 선생 앞에서 건방스럽게 정리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둘을 한대 시켰지만. 야, 어차피 원고에 없어요 이거. 좋은 건 지가 다 해요. 뭐 파라리니까 인정. 하지 않겠고 백범 선생의 유명한 경구를 읽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이야기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일찍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만 된다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참 의리 깊은 어른버림이 많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치 옹리집이라서 부산에게 주는 그런 좀 싱거운 맛을 가지고 오늘날 지내는 우리에게 내가 한마디 권고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축을 순파리 경축으로 합시다. 순파리 경축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되지 못되고 그리고 친구들이 우동을 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원을 성장하려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못되기 때문에 항상 남의 장단에 춤추는 그러한 삶이 없어야 있어요. 우리도 남에게 꿈을 팔더라도 남의 집 일이라고 해서 못되게 하면 그 사람이 내주면 내게 꿈을 잡을 때에 또한 법이 없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한마디 나라의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독립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일삼는다고 하면 독립은 섭동이가 있는데 독립하지나가는 그런 것이는 독립을 해야 하면서 독립해야 소용없습니다. 저는 최후로 한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한 것 같이 우리 완전한 독립을 목표하고 우리 전민족이 나가는 길에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민족이라도 우리의 앞길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조상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애청하고 우리의 몸에 있는 이 긴장되는 선수를 따서 남았어야 됩니다. 아우 깜짝이야. 자, 아까 6월 4일 밤에 첫째, 북한군이